한국인들은 이렇게 살았다고요? 새벽 1시. 혼자 여행 중인 아랍 여성이 부산의 텅 빈 밤바다 앞에서 씨앗 호떡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웬 낯선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바짝 다가옵니다. Merde de ma vie, je suis choquée. N'empêche pas les hot dogs, ça vient pas de Busan. Ouais, je crois que c'est ça. On a vraiment peur. 히잡을 두른 젊은 여성과 새벽 바닷가, 그리고 바로 등 뒤까지 다가온 낯선 사람. 이 장면만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다음 순간 그녀가 한 행동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다시 호떡으로 눈을 돌리며 이렇게 외쳤죠. Je viens de finir le meilleur hot dog de ma vie, je suis trop triste. 2025년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다인 364만 명. 그 수많은 여행자 중 한 명이 새벽 바닷가 한복판에서 이토록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체 부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나흘을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산역을 빠져나온 그녀의 첫 마디는 감탄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바다, 언덕을 따라 늘어선 집들. 서울에서 보름을 보내고 온 그녀는 부산의 첫인상이 확연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J'ai passé 15 jours à Séoul, donc mon vlog Séoul est juste avant. Et là, on est arrivé à Busan. Je suis trop contente, enfin. 그런데 여행 첫 순간부터 우리로선 대수롭지 않은 장면 하나가 그녀에겐 놀라움이었습니다. 숙소 체크인이 오후 3시라는 말에 그녀는 캐리어를 로비에 그냥 두고 나가버립니다. 짐을 맡기는 창구도 잠금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고 갔죠. Par contre, on peut rentrer que à 15h, c'est n'importe quoi. Bon, écoutez, y a personne. On va découvrir la ville direct. 낯선 나라에서 짐을 아무렇지 않게 두고 나선다는 것. 여러분은 별것 아니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난 걱정이 일상인 나라에서 온 여행자에게는 이것이 첫 번째 문화 충격이었던 겁니다. 잃어버릴 걱정 없이 도시를 걷는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가장 조용한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붉은 등이 걸린 골목과 작은 차이나타운을 지나던 그녀를 먼저 웃게 만든 건 한 아주머니의 사투리였습니다. 남편에게 무어라 하시는 그 억양이 드라마에서 보던 바로 그 부산 말투였다는 거죠. Il y a une dame, elle engueule son mari. Son accent est trop drôle. C'est comme dans les séries coréennes quand ils vont à Busan. 그리고 첫 번째 진짜 충격. 식당들이 밤새 문을 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En plus, il est ouvert 24 heures sur 24. Donc, c'est trop bien les restaurants. Moi, ça me choque. Je me dis, comment ça se fait, ils sont ouverts? 한국의 편의점은 전국에 5만 개가 넘습니다. 인구 대비 밀도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24시간 식당과 편의점이 도시 곳곳에 불을 밝히는 이 풍경. 우리에겐 심야 영업이라는 네 글자에 불과하지만 밤이 두려운 나라에서 온 이에게는 도시 전체가 잠들지 않는다는 안심입니다. 늦은 밤 혼자 다녀도 언제든 갈 곳이 있다는 것. 이 사소한 사실이 여행자의 밤을 얼마나 든든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좀처럼 실감하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건 정작 그녀는 20분이면 나온다던 아메리카노를 1시간이나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웃었습니다. C'est pile poil 1 heure que j'attends. Il m'avait dit 20 minutes. Mais bon, je téléphone avec ma famille et tout, donc c'est pas si vite. Non, il y a Bouddha. Trop beau. C'est le petit sapin. 부산에서의 첫 끼는 해가 지기 전 어시장 앞 24시간 문을 여는 식당의 어묵탕과 김밥이었습니다. 화려한 요리도 유명 맛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뜨끈한 국물과 김밥 한 줄. 그런데 그 평범한 한 상에 그녀는 진심으로 감동합니다. Premier repas à Busan. Enfin, je mange des excellents kimbap. Ils sont énormissimes. Ils ont l'air excellents. 어묵은 부산을 대표하는 명물이죠. 김밥 역시 일본의 스시와는 재료도 조리법도 전혀 다른 한국 고유의 음식입니다. 뜨끈한 어묵탕과 김밥 한 줄. 우리에겐 그저 흔한 분식이지만 외국인에게는 인생 최고의 첫 끼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그녀는 정말로 눈물을 흘립니다. 광안리의 한 카페에서 창밖으로 광안대교를 마주한 순간이었죠. J'ai pas les mots. J'ai pas les mots. Les gars, je vais pleurer. Je vais pleurer. 광안대교 너머 광안리 해변에서는 매주 토요일 밤 1000대가 넘는 드론이 하늘을 수놓는 드론쇼가 펼쳐집니다. 전국 최초의 상설 드론 라이트 쇼죠. 우리에게는 매일 지나치는 달이 하나지만 그녀에게는 인생에서 손에 꼽을 풍경이었던 겁니다. 도착 하루 만에 부산은 이미 그녀에게 여행지 이상의 의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Ah, c'est magnifique. Et comment Busan, c'est ma safe place. 놀라움은 연달아 터집니다. 첫 번째는 이색 동물 카페였습니다.
처음엔 아기 돼지를 만나러 갔지만 자리가 차서 아래층 파충류 방으로 내려갔죠. 빛을 받으면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뱀, 그리고 카멜레온까지. 무서워하던 그녀는 사장님의 진심 어린 설명에 오히려 파충류의 매력에 푹 빠져버립니다. C'était trop bien, genre j'ai kiffé les serpents au final. J'avais peur mais j'ai kiffé, c'est trop intéressant. Et quand je suis remontée, on m'a donné le bébé cochon qui a dormi dans mes bras et qui s'est blotti dans mes bras. 무서움으로 시작한 시간이 품에 안겨 잠든 아기 돼지와의 따뜻한 교감으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어쩌면 이 여행 전체를 관통하는 순간입니다. 혼자 사진을 찍고 싶었던 그녀가 벤치 위에 휴대폰을 그냥 올려둡니다. 누가 훔쳐갈 거란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도와줄 거라 기대했죠. Bon, j'ai posé mon téléphone ici. Et là, vu qu'on est à Busan, j'ai l'espoir que quelqu'un m'aide à faire des photos. 우리에게는 그냥 벤치 위의 휴대폰이지만 그녀에게는 상상도 못할 신뢰였던 거죠. 도난이 걱정거리인 도시였다면 그 휴대폰은 몇 초 만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의 고민은 도난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탁할까였습니다. 결국 지나가던 한 사람이 흔쾌히 사진을 찍어줬죠. 낯선 이에게 카메라를 맡기고 그 부탁을 웃으며 들어주는 도시.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 여전히 살아있는 정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연 그녀는 다음 날 부산 곳곳으로 발을 넓혔습니다. 산비탈을 알록달록 물들인 감천문화마을. 그 골목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입에서는 연신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C'est parti, on va rentrer dans le petit Gamcheon village. C'est trop mignon. 감천문화마을은 1950년대 6.25 전쟁 피난민들이 산비탈에 모여 만든 마을입니다. 한때 낙후된 달동네였지만 지금은 연간 185만 명이 찾는 한국관광 100선 6년 연속 선정지가 됐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어린 왕자 조형물 앞에 줄을 서고 송도에서는 바다 위 구름다리를 걸었습니다. 지난해 놓쳤던 해운대 스카이캡줄만은 이번에도 예약이 밀려 아쉽게 지나쳤죠. 그마저도 그녀에겐 다음에 또 올 이유가 됐습니다. 그녀는 부산의 오래된 골목을 오릅니다. 그리고 이 여행의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거창한 명소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골목의 계단을 오르던 그녀에게 동네 어르신들이 멀리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J'ai monté les escaliers, j'ai croisé 3 personnes. Les 3 personnes m'ont dit bonjour. Ils m'ont dit hello. J'ai croisé 2 étudiants. Ils m'ont dit hello. Eh, quand je retourne à Séoul, je vais faire une dépression. Busan, ils sont trop gentils les gens. 바로 이 문장입니다. 서울로 돌아가면 저는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관광지의 화려함이 아니라 먼저 건네는 인사 한마디. 세대를 불문하고 낯선 이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 우리에겐 그저 스치는 눈인사지만 그녀에게는 눈물이 날 만큼 특별한 환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 오프닝에서 보셨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의 밤바다. 인생 최고의 호떡에 빠져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낯선 이가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을 응시하는 상황. 순간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그저 신기한 듯 잠시 바라봤을 뿐이고 그녀는 다시 호떡으로 눈을 돌립니다. 씨앗 호떡은 견과류를 가득 넣어 부산에서 탄생한 명물이죠. 놀란 마음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그녀가 아쉬워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Je viens de finir le meilleur hot dog de ma vie, je suis trop triste. 깊은 밤 혼자인 여성이 낯선 이의 응시 앞에서도 몇 초 만에 다시 호떡 걱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도시. 그게 부산이었습니다. 그 안심 위에서 그녀는 오래 품어온 꿈 하나까지 이룹니다. 편의점에서 산 폭죽을 밤바다에서 직접 터뜨린 겁니다. Devinez quoi? J'ai acheté des feux d'artifice au 7-Eleven et je vais en faire. J'ai trop peur. 죄송합니다. 편의점 폭죽을 바닷가에서 터뜨리는 밤. 고국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그 장면이 부산에서는 그저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나흘이 흘렀습니다. 로비에 그냥 두고 간 캐리어. 벤치 위에 놓인 휴대폰. 밤새 켜져 있던 식당의 불빛. 먼저 건네는 인사. 그리고 새벽 바닷가의 폭죽 한 발. 그녀가 감탄한 건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릴 걱정 없는 도시라는 것. 혼자여도 안전한 밤이라는 것. 스치는 사람이 먼저 웃어준다는 것. 마지막 날 그녀는 가장 좋아하는 시장을 다시 찾아 어묵과 떡볶이를 먹은 뒤 부산을 향해 나직이 인사했습니다. Au revoir Busan, franchement ça va trop me manquer, j'aime trop l'ambiance. La prochaine fois je reste vraiment plus longtemps. En tout cas, c'est la fin du vlog. J'espère que vous avez kiffé. 떠나면 병이 날 것 같다던 그 고백은 이 도시가 준 안심에 대한 가장 정직한 표현이었습니다. 안전, 신뢰, 그리고 낯선 이를 향한 친절.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수많은 이들이 오랜 세월 지켜온 시민의식이 한 여행자의 눈물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히 지나치는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된다는 것. 그 사실이 오늘따라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밤 늦게까지 불 켜진 식당을 보거든 한 번쯤 떠올려 보시죠. 저 평범한 불빛이 누군가에겐 눈물이 날 만큼 고마운 풍경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